안녕하세요. 성상케미TV입니다. 매일 살펴보는 피플바이오, 박사일바이오, SK바이오사이언스, 하이브까지인데요. 자, 피플바이오 오늘 많이 올라가고 있죠. 4%도 올라가고 있는데 이 친구 6월 4일 날 신주 물량이 있어요. 이 권리락이 5월 14일에 생겼죠. 그러면서 6월 4일 날 신주 물량이 있는데 신주 물량에 대한 부담이 좀 있죠. 보상증자 받은 물량을 그날 매도세가 나오면 음봉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데 그 전에 앞서서 많이 올라가 있는다면 그 전에 매도하는 것도 괜찮다 생각해 보는데요. 어쨌거나 이제 개인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지만 기본적으로 신주 물량에 대한 부담감을 좀 갖고 있죠. 6월 4일 이번 주 금요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피부에 그런 부담은 있는데 일단 이 차트를 보면 자, 장기적으로 유지해줘야 될 5개월 선이 이쁘게 안착하고 있죠. 자, 모든 주식은 5개월 선 위에 있을 때가 잘 올라가고 상승 추세를 유지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저번 달에도 꼬리 달면서 5개월선 지켜줬죠. 이번 달에도 5개월선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주봉에서 보시면 모든 주식들은 주봉에서 5주선을 회복할 때 물론 저의 기준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틀릴 수는 있는데 이렇게 1월 20일 날 5주선을 깨면 자 추세가 우하향으로 밀리게 되죠. 자 그렇지만 거꾸로 5주선을 회복해 주면 추세가 우상향으로 잘 유지가 됩니다. 이거에 맞춰서 예전에 5주선이 둥그스럽게 돌아간 부분이 있어요. 자, 이 가격이 되는데 21년도 이렇게 3월달부터 4월달까지 이 자리는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이 돼야 돼요.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추가로 크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기준으로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봉에서 보시면 예전에 이 매물대가 하나 있죠. 이때 이제 무상증자 이슈로 한번 27% 올라갔고 자 옆으로 가다가 급락했죠. 권리랑 맞으면서. 자 근데 이렇게 오일선이 탁 꺾인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강력한 지지 저항선인데 여기 좀 뚫고 나가고 있죠. 따라서 이 자리만 뚫어주고 내일부터 이 위에서 출발해 준다면 조금 더 크게 상승할 수 있고 이전 고점까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전 고점까지 갔다가 무상증자 신주 물량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 이게 가장 걱정되죠. 그래서 신주 물량 관련해서 물량 나올 때는 차익 실현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까 싶고요. 오래전에 올리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봉에서 이제 5주선을 이탈을 하지 않으면 추세를 유지해서 잘 살릴 수 있어요. 또한 5주선에 대한 변곡점이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1월 22일 날 형성된 이 자리죠. 따라서 이 가격대를 깔끔하게 돌파 안착해주면 추가로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감안해서 본인이 세운 원칙이라든가 대응법 이거에 맞게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다음 박사일바이오를 보면 이 친구 예전에 10만원대를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회복했다가 좀 떨어졌죠. 이제 조금 박사일바이오에 다행스러운 일이 생겼어요. 물론 만원짜리가 30만원을 갔기 때문에 30배 오른 거죠. 그때 위험감이 있어요. 자 만원 하던 주식이 50만원도 가고 100만원도 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30배 50배 오르는 게 쉬운 건 아니죠. 자 그래도 조정이라는 게 들어왔는데 당연히 많이 올라온 만큼 조정이 들어와요. 자 그러면 조정도 어느 정도 조정이 되면 이제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데 물론 상승 추세 유지할 때 옛날에 30만원 회복한다거나 이렇게까지는 몰라도 일단 추세를 틀어놓은 건 맞죠. 21년도 5월 달에 이렇게 보시면 추세 전환형 캔들이 하나 생겼죠. 물론 이렇게 따라 꼭 추세 전환이 되진 않아요. 추세 전환과 턴은 주봉에서 확인을 하는데 자 주봉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5월 21일 날 5주선을 깔끔하게 회복해줬죠. 그러면서 5주선을 잘 타고 올라가는데 지금부터는 박셀바이오는 5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5주선이 동고스럽게 들어간 이 부분이 되는데 가격으로 보면 91,000원대가 됩니다. 즉 다시 10만원대에서 9만원대 떨어지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9만원대까지 떨어져도 91,200원대를 이탈하지 않으면 자 추세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친구 반등해서 20주선까지 뚫어주면 20주선이 동그랗게 들어간 이 부분에 새로운 매물대들이 있어요. 이때는 3월 5일부터 이렇게 형성된 가격대죠. 20주선이 변곡점 가격이 125,000원인데 일단 125,000원까지 1차 반등폭을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일봉에서 보시면 이쁘게 잘 들어갔죠. 예전에 이게 저번에 한번 영상에서 보놨던 자리인데 최저가인 84,000원을 찍은 이후로 5일선이 둥그스럽게 들어간 변곡점이 생겼어요. 이 자리를 절대 이탈하지 않아야 되는데 잘 이탈하지 않고 추세를 틀어서 돌아 나갔습니다. 이 점은 천만다행이죠. 그동안 박사일바이오 투자자별 동향을 조금 보면 제법 외국인들이 많이 모아놨죠. 기관 투신
전부 다 이제 추세 전환 이래서 나오는 거죠. 자, 저렇게 기관회인들이 다 들어오면서 주봉에서 이렇게 추세 전환을 해주는 이런 역할이 된 거죠. 자, 박살바이오의 하나 기사를 챙겨본 이런 일이 있죠. 코스닥 150. 여기 이제 편입될 수 있는 아주 기대감이 있죠. 코스닥 150 편입 호재 이런 기사 호재가 있고, 물론 저기 들어간다 그래서 꼭 이렇게 뭐 큰 호재가 된다거나 날아간다거나 이런 것보다도 어쨌거나 추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박살바이오는 앞으로 어쨌거나 주봉에서 5주선 이틀 하자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일단 5주선 이틀 하게 되면 경계하셔야 되고요. 이틀 하자는 선상에서 이 밑에서 사신 분들이 있다면 이 추세가 깨지지 않을 때까지 들고 가는 게 좀 중요해 보입니다. 자, 다음 SK바이오 사이언스를 보면 이 노바백스 관련도 몇 개 있죠. 자, 항상 주식은 제가 주봉에 5주선을 명심하라고 그랬는데 역시나 5주선을 잘 타고 올라가다가 저번 주 종가상 5주선에 붙여놓는 거꾸로 5선을 돌파할 때 붙여놓는 게 아니라 내려올 때 붙여놨기 때문에 무너졌죠. 이렇게 5주선 이탈할 때가 제일 위험하고 추세가 깨져요. 자, 5주선의 추세를 깨면 다시 5주선을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자, 그래서 시간적인 부분이 걸릴 수 있고요. 일봉에서 보시면 이게 저번에 거드린 자리들인데 이런 자리들을 이탈하면 안 돼요. 특히 오늘이 조금 중요한데 5월 14일 날 형성된 5일선이 중국 그렇게 꺾인 이 부분이 있어요. 여기는 두 번째로 지켜줘야 될 강력한 지지선이 돼야 돼요. 따라서 이 자리를 이탈하면 예전 저점까지 밀릴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저점이 이 14만 8천 원대를 찍고서 간신히 조금 일어났는데 이 올 저점이 13만 8천 원이죠. 저가가. 따라서 이 13만 8천 원을 깨면 추세가 완벽하게 무너지게 되고 데드크로스가 생겼죠. 이럴 때는 충분히 대응하셔야 되고요. 약간은 경계 상황에 있어야 되는 게 사실인데 이 경계 상황이라든가 대응이 별게 아니죠. 밑에 사신 분들은 차익 실현 정도, 반 정도는 하던가 아니면 비중 조절, 그러니까 물리신 분들 비중 조절이라는 게 필요해 보이죠. SK바이오사이언스가 노바백스 관련해서 나쁜 일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항상 이렇게 저렇게 직기약,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77만 9천 앱은 SK바이오, 안동무역 추가 출하 이런 식으로다가 이 회사가 나쁘고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 주식은 항상 회사 내용보다는 추세에 순응하죠. 이 주식 공부를 했더니 회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직원보다 더 잘 알아요. 그 회사에 대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주식이 중요한 거죠. 공부를 하려면 주식의 차트, 흐름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주봉에서 보시면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5주선. 이걸 이탈했다는 자체가 벌써 자, 우리 추세를 향할 수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물론 오늘이 화요일이기 때문에 수목금 3거래란에 5주선 위에 올려놓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다음 주부터 추세를 살리기도 하지만 지금 5선 밑에 있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조금은 위험한 상황이고 일봉에서 보시면 특히나 지켜줘야 될 이 5일선에 대한 병점 반드시 지켜줘야 돼요. 못 지켜주면 물론 떨어졌다가 이 점 지켜 저점 지켜 돌아나갈 수는 있지만 일단 추가적인 하락은 피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추세가 약간 꺾여 있는 편이라 좀 그에 맞는 대응이 필요해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하이브를 보면 자 이렇게 하이브가 올해 들어서 60% 넘게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BTS, 이버스 이렇게 해서 이제 더 갈까라는 이런 의문표가 붙긴 했죠.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사의 내용이나 이런 게 나쁘다는 것보다는 이 친구가 더 가고 더 올라가게 위해서는 추세라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추세를 결정지을 때 항상 월봉, 보통 차트가 일봉, 주봉, 월봉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월봉이라는 건 이 봉 하나가 한 달짜리예요. 그래서 한 달짜리인 월봉이 음봉으로 떨어지든 양봉으로 올라가든 간에 5개월 선 위에 있는 게 중요해요. 5개월 선을 이탈하게 되면 추세가 무너지게 되고 깨지는데 5개월 선을 잘 유지해야 되죠. 아직은 5개월 선 위에 있으니까 이 상황은 괜찮다고 보이지만 주봉을 봐야 되겠죠. 자, 금방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말씀드렸듯이 주봉의 5주선 위에서 추세를 유지하는 게 엄청 중요한데 아직은 5주선 이탈하지 않고 있죠. 아직은 괜찮아요. 더군다나 5주선이 옆으로 가면서 중요한 매물대가 형성이 됐는데 이렇게 4월 23일부터 5월 21일까지 옆으로 간 이 구간이에요. 자, 하이브는 이 위에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저번 주에 잘 지켜줬고 이번 주에도 5주선 이탈하지 않고 잘 지켜주고 있죠. 따라서 이 가격대만 잘 유지를 해주면 추가로 계속 우상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월봉에서 현재 위치의 주가를 보고 주봉에서 추세를 확인했으면 일봉에서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는 거죠. 자, 이 친구 박스권이죠. 한눈에 들어올 정도로 이렇게 저점이 23만원부터 자 고점이 27만원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주봉에서 옆으로 갔다는 얘기죠. 이렇게 옆으로. 근데 지금 박스권 살짝 탈출하려고 하고 있는데 자, 일봉에서 보시면 이제 5일선과 21선을 기준으로
이 황금일선인 21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를 잘 유지해서 돌아나갈 수 있습니다. 조금 횡보하는 게 길죠. 자, 차트는 설명해 드리려고 이렇게 보긴 하지만 이렇게 쫙 당겨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확연히 옆으로 가는 구간이 보이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럼 박스권에 있는 건데 지금 박스권 돌파 시도하고 있어요. 따라서 만약 이번 주나 내일 한 3거래일 안에 박스권 위에서만 깔끔하게 안착해주면 그대로 추세가 쭉 살아납니다. 박스권 매매의 기본이죠. 박스권 하단 이탈을 하게 되면 추세가 무너지고 주가가 떨어지고 박스권 상단 돌파 안착을 하게 되면 추세가 유지되고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이브는 박스권 상단 돌파가 중요하는데 특히 일단 예전의 정고점들인 27, 8만원대를 돌파하면 자 크게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이상 피플바이오, 박사일바이오, SK바이오사이언스 하이브까지 살펴봤고요. 약간의 요새 미팅이 있어서 요새 계속 이제 커피숍에서 좀 진행을 하게 됐는데 조금 잡음이 있을 수 있어도 당분간 양해 좀 바랄게요.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